오늘 밤 나랑 화끈하게 놀 사람? 아직도 나를 꾸미고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몸에 혈이 뚫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운이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껏 들뜬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군가는 제 선택을 이해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연아, 올해 48입니다. 키는 163cm로 보통이고 얼굴은 동안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5년 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이정수는 45,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침실 안은 달랐습니다. 결혼 15년 차가 되면서 저는 제 몸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을 원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이틀에 한 번이 되고 결국 매일 밤 남편을 찾게 됐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요즘 왜 이래? 좋긴 한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자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한데. 미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남편의 거절이 잦아질수록 제 안의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그걸 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갱년기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호르몬 변화로 성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분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힘들어. 몸이 이상해. 병원에서는 호르몬 때문이래.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매일 밤 상대해 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해 줬으면 해서. 이해는 하는데 나도 사람이야. 한계가 있다고. 그날 밤부터 남편은 저와의 잠자리를 거의 거부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들어오거나 소파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침실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원하는 제 자신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여자가, 아내가, 엄마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싸움이 터졌습니다. 당신 요즘 나를 피하잖아. 피하는 게 아니라 지쳐서 그래. 매일 밤 요구하면 누가 버티겠어. 나도 원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몸이 이상하다니까. 그럼 병원 가서 약이나 먹든지. 나한테 왜 이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남편이 내뱉었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해결하든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욕실에 몸을 담그고 샤워기 물줄기에 기댔습니다. 후련함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저는 남편에게 짐이 된 겁니다. 시댁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아야, 요즘 정수가 힘들어한다던데. 아내가 좀 자제를 해야지.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 여자가 나서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딸아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43세 봄 남편이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연아 씨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이혼하자.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내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자주 올 거지? 16살 딸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19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 날 현관 앞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잘 살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약간의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3개월도 안 돼서 돈이 바닥났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43세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일까지 알아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셔서. 면접관들의 말에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미선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아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 찾고 있어. 일? 무슨 일? 아무거나. 생활비 벌어야 하니까. 전화 너머로 미선이가 잠시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내가 아는 곳 하나 소개해 줄까? 어디? 노래방인데 도우미 구한대. 시급 괜찮아. 노래방 도우미.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 손님들이 노래 부를 때 옆에서 흥 돋워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거야. 어렵지 않아. 미선이의 말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자 손님들 옆에 앉아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해볼게. 그래, 내일 사장님한테 말해줄게. 다음 날 저는 황금 노래방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건물 3층에 있는 생각보다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미선이한테 들었어요. 일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나이는 43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피부 괜찮네. 관리 좀 하면 30대 후반으로 봐줄 것 같은데. 일은 간단해요. 손님들 옆에 앉아서 노래 듣고 박수 쳐주고 술 따라주고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인가요? 스킨십?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손잡는 거, 어깨 기대는 거 정도는 기본이긴 한데 그 이상은 안 해도 돼요.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급은 3만 원, 팁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손님들이 마음에 들어하면 팁 꽤 줘요. 3만 원. 편의점 시급의 3배였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옷은 여기 있는 거 입으면 돼요. 원피스나 블라우스? 너무 야한 건 안 돼요. 사장님이 옷장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무릎 위로 5cm 정도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저녁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연아 씨예요. 잘 부탁드려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 새 얼굴이네. 나이는 몇이야? 43입니다. 에이, 거짓말. 30대 중반으로 봤는데? 손님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룸 안에 들어가자 손님 한 명이 제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 쿠션이 푹신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긴장 풀어. 우리 안 물어.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손님은 트로트를 불렀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 부르시네요. 그치? 나 노래 좀 해. 손님이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손님이 제게 술을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너도 한 잔 해. 저는 괜찮아. 일 끝나고 대리 불러주면 돼. 저는 작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끈하고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어때 떨려? 네. 첫날이라. 금방 익숙해질 거야. 우리 단골인데 맨날 와. 손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손님들 옆에 앉아 노래를 들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술을 따르고 가끔 어깨에 손이 닿는 걸 참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손님들은 생각보다 예의 바른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6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급 3만 원에 2시간, 그리고 팁 3만 원. 손에 쥔 돈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벌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 가벼운 스킨십, 술 냄새, 노래방 특유의 습한 공기.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혼자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응,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는 조용히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 힘든 일 있어 보이네. 네, 얼굴에 쓰여 있어. 웃는데 눈이 안 웃잖아. 그의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1년 전에 이혼했어.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51살이었습니다. 그도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외로워.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왔습니다. 항상 저를 찾았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편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연아 씨, 다음 주에 시간 있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밥이나 한번 먹어요. 여기 말고 밖에서.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님과 사적으로 만나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민호 씨의 얼굴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한 남자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43세에 무너진 제 인생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부 민호 씨와의 첫 약속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노래방에서의 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저답게 보였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민호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연아 씨 기다리는 거 좋아서요. 그의 미소에 제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우리 사이를 밝혔습니다.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와인도 한잔 할래요? 좋아요. 민호 씨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저기, 오늘 불편하지 않아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와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와인이 나왔고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 부드러운 떫은 맛이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그치? 여기 자주 와요. 혼자? 민호 씨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이혼하고 외로우셨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라는 게 느껴지죠. 맞아요. 연아 씨도? 저도요. 밤마다 천장만 보다가 잠들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이혼 후의 공허함,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아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저 연아 씨한테 끌려요. 그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받는 기분이었는데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민호 씨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저도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도 민호 씨 만날 때가 제일 편해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제 고백에 민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반포대교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손 잡아도 돼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의 손은 크고 단단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연아 씨, 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민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호 씨와 키스를 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의 얼굴. 입술이 닿는 순간 제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키스는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떨어지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민호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걸까? 민호 씨와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노래방에서도 밖에서도 데이트는 항상 조심스럽고 달콤했습니다. 영화관, 카페, 산책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연아 씨, 오늘 제 집에 갈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좋아요. 제 대답에 민호 씨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 씨의 집은 마포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5평 정도 되는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됐어요? 민호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그가 제 손에서 커피잔을 받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품이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보다 깊고 더 간절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 저도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 씨와 하나가 됐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 몸과 마음이 동시에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이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의 팔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저도 오랜만이라 서툴렀는데 아니에요.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저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와 있으면 편했지만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연아 씨,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은데.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민호 씨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게. 그렇구나. 민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괜찮아요. 억지로 할 순 없죠.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미련은 없었지만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뜨거움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손님들도 만났습니다. 45의 사업가 재훈 씨, 50의 의사 선생님 태영 씨, 49의 교수 동현 씨,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유머러스했고, 태영 씨는 지적이었고, 동현 씨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와 진심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 못할 겁니다.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한 남자에게 충실해야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43세에 저는 남편에게서 여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욕망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45세가 된 저는 제 욕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노래방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연아 씨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연아 씨, 오늘도 예쁘네. 연아 씨 덕분에 기분 좋아. 그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연아 씨, 요즘 손님들 반응 좋던데?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피부 관리 좀 더 하는 게 어때? 투자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사장님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피부 관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피부과에 다녔습니다. 레이저, 필링, 보톡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지는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3번씩 운동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병행했습니다. 땀을 흘릴 때마다 제 몸이 탄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옷도 바꿨습니다. 예전엔 편한 옷만 입었지만 이제는 제 몸을 돋보이게 하는 옷을 골랐습니다. 몸에 맞는 원피스, 슬림한 블라우스, 하이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6세가 되던 해 저는 단골 손님 한 분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정우 씨였습니다. 55살 이혼남이었습니다. 연아 씨, 계속 이 일 할 거예요? 왜요? 아까워서요. 연아 씨 정도면 사업해도 되겠는데. 정우 씨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술집이나 카페 같은 거요. 요즘 1인 사업 괜찮아요.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초기 자본만 있으면 돼요. 연아 씨, 돈 좀 모았어요? 저는 잠시 계산해 봤습니다. 3년 동안 노래방에서 번 돈, 알뜰하게 모아서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5천 정도 있어요. 그 정도면 작은 술집 하나 차릴 수 있어요. 관심 있으면 도와줄게요. 정우 씨의 제안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제 가게를 갖는다는 것, 더 이상 손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제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것, 해보자. 한번 해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내가 좋은 자리 알아볼게요. 정우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개월 후 저는 홍대 근처에 작은 술집 자리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 2천만 원. 제가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정우 씨가 아는 업체를 소개해줬습니다. 연아 씨, 간판 이름 뭘로 할 거예요? 혼자서도. 어때요? 좋네요. 혼자서도 술집. 정우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고 새 바닥을 깔았습니다. 카운터를 설치하고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하루하루 제 가게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노래방 사장님에게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연아 씨, 진짜 가게 차려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됐네. 연아 씨 같은 사람은 독립해야 해.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래방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민호 씨, 재훈 씨, 태영 씨, 동현 씨, 정우 씨 모두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줬습니다. 연아 씨, 가게 오픈하면 우리 다 갈게요. 고마워요, 정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손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43세에 무너진 삶, 46세에 다시 세운 삶. 그 사이 3년은 제가 저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3부. 혼자서도 술집은 47세 봄에 오픈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취향으로 꾸몄습니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소파, 재즈가 흐르는 공간. 혼자 와도
둘이 와도 편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첫날 정우 씨가 꽃 화환을 보내줬습니다. 연아 씨의 새 시작을 응원합니다. 다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들 덕분에 첫날부터 가게가 꽉 찼습니다. 연아 씨, 여기 분위기 좋네요. 고마워요.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저는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 방식으로 일하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손님들도 만났습니다. 직장인들, 대학생들, 동네 주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혼자 와도 되죠? 당연하죠. 편하게 계세요. 혼자 온 손님들에게 저는 조용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온 남자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술 잘 마시세요? 적당히요. 저랑 한잔 할래요?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수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손님이랑 술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그냥 혼자 마시기 외로워서요. 그의 눈빛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잔을 가져와 앉았습니다. 저는 김승우라고 해요. 46이요. 저는 서연아예요. 48이고요. 우리는 가볍게 건배했습니다. 승호 씨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최근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 매일 이렇게 술집 돌아다녀요. 힘드시겠어요. 사장님은요?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의 실패, 외로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이혼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승호 씨는 그날 이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항상 혼자 왔고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다른 단골들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깊이 있고 진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승호 씨가 고백했습니다. 연아 씨, 저 당신한테 끌려요. 처음엔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승호 씨, 저는 한 사람에게 머무는 타입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 사람을 만나요. 동시에요. 제 고백에 승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여러 남자를 만난다고요? 네. 각자에게 진심이지만 한 사람에게 묶이고 싶지 않아요. 승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연아 씨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고마워요. 대신 저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승호 씨가 괜찮다면요? 괜찮아요. 전부가 아니어도 일부라도 좋아요. 그의 눈빛에 절실함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승호 씨와 함께 걸었습니다. 홍대 거리에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연아 씨, 제 차로 갈래요? 좋아요. 승호 씨의 차는 작은 세단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조금 급하고 조금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집으로 갈까요? 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승호 씨의 집은 마포의 한 빌라 2층이었습니다.
아직 아내의 짐이 남아있는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살이 닿았습니다. 승호 씨는 다른 남자들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몸을 존중하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랑이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연아 씨, 오늘 행복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언제든지요. 승호 씨와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다른 남자들도 만났습니다. 정우 씨는 여전히 사업 조언을 해줬고 가끔 밤을 함께 했습니다. 새로 만난 동호 씨는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습니다. 각자가 저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에게 매달렸을 때가 더 외로웠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저는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제 욕망을 숨기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욕망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47세 겨울, 저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엄마, 정말 엄마야? 딸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주 카페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딸은 21살, 아들은 2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너희들은? 우리도. 그럭저럭.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 엄마. 사정이 있었잖아.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엄마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어.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아이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후회 안 해. 엄마, 행복해?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로. 제 대답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괜찮아. 딸아이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들과의 만남 후 저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48세가 된 지금 저는 제 술집을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단골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요. 43세에 무너진 저의 인생. 성욕 때문에 이혼하고 아이들과 헤어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48세가 된 지금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서연아로서 제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끔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거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밝고 자신감 있고 살아있습니다. 43세의 저는 세상이 정한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래야 해. 아내는 이래야 해. 엄마는 이래야 해. 하지만 48세의 저는 그 틀을 깨고 나왔습니다. 저는 저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습니다. 혼자 온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가끔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장님, 이혼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가끔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했어요. 그게 뭔데요? 자유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자유.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꿈꿉니다. 밤 12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매출을 정산하고 청소를 하고 불을 끕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홍대 거리의 불빛이 여전히 밝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승호 씨의 문자입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내일은 동호 씨 만나기로 했어요. 모레는 어때요? 좋아요. 모레 봐요. 저는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진심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도 제 상황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여자가 왜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몸, 제 마음, 제 선택, 모두 제 것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남편의 거부에 상처받고 시댁의 비난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48세의 저는 제 욕망을 당당하게 인정합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원할 때 원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릅니다. 거울을 봅니다. 48세의 제 몸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운동과 관리 덕분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움과 수치심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웃으며 잠듭니다. 내일도 제 가게를 열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겁니다. 43세에 무너진 결혼, 48세에 찾은 자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을, 제 삶을, 제 자신을.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서연아로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서.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